제갈량은 공명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인물로 중국의 삼국시대라 불리는 후한시대 말기에서 위진시대 초기까지 181년에 태어나 234년 54세로 오장원에서 최후를 마칠 때까지 시대를 풍미한 대전략가이자 정치가입니다. 유비가 20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초가집을 방문했다는 삼국초려 이후 중국 천하를 셋으로 나누며 북으로는 7배나 강한 조조의 위나라와 싸우고 남으로는 신흥강국인 송건의 오나라를 제 마음대로 요리하였습니다. 수많은 농토를 넓히고 법률을 개혁하며 부국강병의 길을 넓힌 위대한 정치개혁가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손자병법의 손무 이후 최고의 군신으로 추앙받으며 중국인을 비롯하여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갈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소설이나 게임 속의 신출귀몰한 천재지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모습이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 소설이나 게임, 드라마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각색된 캐릭터가 제갈량의 본 모습이라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손무의 손자병법이나 강태공과 황석공의 육도삼약에 대해서 저자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책 제목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 익숙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경우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그 명성에 비해 그가 남긴 실제 저서가 존재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소설이나 게임 속의 제갈량이 아니라 실제 했던 제갈량이 남겼다고 알려지는 저서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갈량 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병법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그가 병법에서 그 나름의 탁월한 경지를 이룩한 탓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오히려 그와 관련된 모든 책들이 제갈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병법가로서 제갈량을 평가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것은 제갈량의 전부를 이해하는 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제갈량의 직위는 전술참모인 군사였지만 당시가 전시체제였기 때문에 군사 업무 이외에 정치에도 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촉한이 건국되자 승상에 임명되어 명실공히 정치가로서 그리고 군사전략가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노란 하늘 황천이 다가오는 것을 예언했던 황건적들의 난과 삼국정립의 투쟁기까지 일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내면서 장기간의 실전 경험을 한 인물입니다. 풍부한 전쟁 경험에 이전 시대의 수많은 전쟁 이론에 대한 이해가 높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병서와 저작을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설명한 장원과 편의 16책은 제갈량이 저술했다고 알려져 있는 몇 안 되는 작품으로 그의 군사 경험과 정치 경륜이 집중적으로 표현된 작품입니다. 장원은 원래 신서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삼국시대 이전의 고대의 장수론, 즉 지도자론을 집배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책은 한 권 50편으로 대략 5천여 자 분량입니다. 이 책은 제갈량이 살았던 시대에는 보이지 않다가 남송시대 수초 당서목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명나라 때 왕사기가 편찬한 제갈량집에 전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학계에서 논쟁이 분분하나 제갈량의 사상과 성격, 분장, 품격 등이 기본적으로 장원 속에 잘 나타나 있는 점을 통해서 볼 때 장원과 제갈량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으므로 장원의 지은이가 제갈량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장원은 손자, 오자, 사마법, 육도 등의 유명한 병서들에서 많은 이론을 받아들여 각 부문별 장수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의 유형과 마음가짐, 인재를 선택하고 부대를 편성하는 방법, 유능한 장수란 무엇인지, 공정하고 엄중한 형벌의 중요성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원은 주변에 위치한 각 민족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우리나라인 고구려를 두고 동쪽오랑캐라는 의미에서 동이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고구려 사람을 예의가 없고 성격이 급함에 전투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하가 화목하여 백성들이 안락하니 함부로 공략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간첩을 파견하여 이간질을 시켜 상하의 질서를 교란시킨 후 그 틈을 타 덕으로서 다스리거나 군사를 동원하여 공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고구려를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원이 다른 병서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 전문적으로 지도자의 도리만을 다루었다는 점인데 장수가 마땅히 갖춰야 할 갖가지 품성, 수양, 능력, 소질 및 반드시 막아야 할 패단이나 악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책은 제갈량의 현실 경험과 이론과 지략이 응축된 중국 지도자론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그의 포부와 영도력을 볼 수 있습니다.
편 26책은 제갈량과 같은 시대를 살던 삼국지 정사의 진인 진수가 제갈량의 병서를 한데 모아 기록을 한 것이나 책 제목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삼국시대가 끝나고 얼마 안가 남북조 시대의 어떤 익명의 사람이 제갈량의 이름을 빌려 지은 것이라고 의심받기도 했죠. 그러나 진수가 제갈량 집을 수집할 때 말하기로는 삭제되어 없어진 것을 다시 조사하여 비슷한 것은 서로 따랐다고 했는데, 풀어 설명하자면 진수와 동시대에 살던 제갈량의 언행과 저서 중에 없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적었다고 하니 이 책이 제갈량 병법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편 26책은 제갈량의 중요한 국가 경험과 국방 전략에 관한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전체를 16개의 책문으로 나누어 서술하여 16개책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죠. 주요 내용으로는 용병술, 기습과 전공의 방법, 적의 공격력이 강하거나 혹은 수비력이 약할 경우의 공략법, 전황을 확인하고 지형을 이용해 적을 섬멸하는 방법, 그리고 간첩 공작, 상벌의 적용 등 전쟁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이 책에서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한 가족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 근본을 세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란 나라를 보존하고 사직을 안정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국방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결국 난세 속에서 국가 경영과 국방 전략은 손바닥의 양면처럼 서로 깊이 연결된다고 보고 두 가지 통치 분야를 한데 묶어 웅대한 치국 철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병법서라고 하기엔 뭔가 내용이 추상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내용면에서는 크게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갈량의 신출 귀몰한 전략이나 그의 군사적 재능을 확인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군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는 그의 전쟁관, 국가관, 그리고 전략, 전술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이런 측면에서 제갈량을 이해한다면 그는 현장의 병법가라기보다는 군사사상가라고 해야 더욱 맞을 듯합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한 병법의 경지를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본질의 바탕을 둔 종합적인 국가 전략으로 이해해야 할 듯합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